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 드라마 추천 제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빠밤. 오늘의 제목은 일본 드라마 어디까지 용납 가능? 이라는 주제입니다. 일본 드라마에서 로맨스의 범주가 좁다면 좁고 많다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되게 클리셰적인 부분을 고수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런 장르 한국에서 본 적 있나? 싶으면서도 이거 어디서 봤다 싶은 그런 드라마예요. 정말 이상하죠, 설명이? 그리고 뭔가 한국 드라마의 옛날 꽃보다 남자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그때 감성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이거 어떻게 봐 하는 것도 있었고요. 이건 일본 드라마 치고 괜찮군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드라마 중에 특히 로맨스를 내가 어디까지 볼 수 있는가, 내가 어디까지 용납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짠 추천 드라마 총 9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은 바로 첫 번째 추천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드라마의 제목은 사랑은 계속될 거야 언제까지나 라는 드라마입니다. 이거는 2020년에 방영이 됐어요. その日はダメです。この日は開けといてください。何かあります？この日。一緒に飯食います。はい？飯？なんで勇者が？俺の彼女だから。 여자 주인공은 키미시라이시 모네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사쿠라 나나세라는 캐릭터를 맡았어요. 그리고 남자 주인공으로는 너무 유명한 사토 타케루가 맡았습니다. 텐도 카일이라는 역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 드라마는 티빙, 웨이브, 왓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줄거리를 빠르게 설명을 하자면요. 고등학생인 키미시라이시 모네가 길을 걷다가 완전 위기 상황에 할머니를 발견을 하게 돼요. 이 할머니 주위에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쩌지 저쩌지 하고 있는데 그때 의사인 사토 타케루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토 타케루는 의사니까 이 응급 환자한테 응급 처치를 할 수 있었고 그 위기 상황을 넘길 수 있었어요. 그때 키미시라이시 모네가 사토 타케루한테 완전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그 상태로 나는 간호사가 될 거야. 간호사가 돼서 저 의사랑 만나고 싶어 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 꿈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간호사까지만요. 무려 5년 후에 간호사가 되어 사토 타케루가 있는 병원에 취직을 하게 된 간호사 키미시라이시 모네가 있습니다. 5년 만에 딱 그를 보자마자 처음 한 말이 진짜 그 도깨비의 김고은처럼 사랑해요 라고 말을 해버려요. 이 5년 전에 잠깐 만난 키미시라이시 모네를 사토 타케루가 기억할 리가 없잖아요. 나한테 처음 보자마자 고백한 간호사를 보고 바보 있잖아요. 바보라고 해버려요. 그리고 심지어 성격이 너무 안 좋아서 이 병원 내에서 이 남자는 마왕이라고 불리고 있었어요. 마왕. 그 이후로 키미시라이시 모네는 병원 내에서 마왕한테 고백한 용사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왕과 용사의 사랑인 거예요. 원래는 사토 타케루랑 좀 가까워지기도 하고 뭔가 썸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는 지금 너무 차갑고 성격도 무뚝뚝하고 진짜 마왕 중에 마왕인 거예요. 그렇지만 키미시라이시 모네가 계속해서 간호사로서 노력을 하고 의사와 간호사로서 일로서 계속 부딪히기도 하면서 둘은 점점 가까워지게 됩니다. 좀 무뚝뚝했던 사토 타케루지만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가진 키미시라이시 모네랑 점점 가까워지면서 사랑에 빠지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게요. 진짜 마왕과 용사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시겠지만 정말 손발이 오글오글 거리는 드라마 중에 한 개예요. 그리고 이제 둘이 점점 가까워져서 사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사랑한 뒤가 진짜 오글거리거든요. 저는 이걸 아마 나오자마자 봤을 건데 최근에 제가 인스타를 하면서 요즘 일본 드라마 근황이라고 해서 이 짤이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진짜 다들 오글거려 죽을라 해요. 이건 살짝 그런 하는 그런 감성의 드라마를 원하시는 분이라던가 꽃보다 남자가 질렸는데 그런 감성을 좋아하신다 하시면 이거 보시면 되거든요. 의외로 근데 몰입감은 또 있어서 그냥 지켜보게 되긴 해요. 분명 매니아층이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면서 추천을 드렸고요. 저는 바로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드라마입니다. 두 번째 드라마는요. 5시부터 9시까지 나를 사랑한 스님입니다. 이거는 2015년에 방영이 됐어요. 그리고 여자 주인공으로는 제가 너무너무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시하라 사토미가 나옵니다. 이시하라 사토미는요, 사쿠라마 준코라는 캐릭터를 맡았습니다. 남자 주인공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남자 주인공은 야마시타 토모이사가 나옵니다. 야마시타 토모이사는요, 호시카와 타카네라는 스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는 티빙, 왓챠, 웨이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줄거리를 빠르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본에서 영어 강사로 일을 하고 있는 이시하라 사토미가 있습니다. 이시하라 사토미의 오래된 꿈은 뉴욕에 가는 것이 목표인데요. 뉴욕에 가기 위해서 영어 강사를 하면서 돈을 모으기도 하고 뉴욕과 관련된 소품들을 모으기도 하는 것이 이제 그녀의 캐릭터예요. 이제 그런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장례식이 있어서 입교사라는 그 절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시하라 사토미가 딱 절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왔는데 항상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다가 딱 일어서니까 쥐가 너무 나버린 거죠. 그래서 절을 하다가 실수로 그 향로를 스님 머리에 엎어버려요. 그 향로에 있던 재가 스님 머리에 막 다 떨어지거든요. 그런 일이 있고 며칠 뒤에 이시하라 사토미의 부모님께서 이시하라 사토미한테 생일 파티를 한 게 가는 것을 권유를 하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생일 파티는 생일 파티가 아니라 이시하라 사토미를 위한 소개팅 자리였던 거죠. 심지어 그 자리에 나온 소개팅 상대가 그 장례식 날에 이시하라 사토미가 실수로 머리에 재를 막 쏟았던 그 스님인 거예요. 바로 아시겠죠? 야마시타 토모이사입니다. 나를 속였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때 딱 이시하라 사토미가 너무 사랑하는 대게가 나와요. 그래, 이 대게만 먹고 일어나자 하면서 그 애가 막 하는 말을 들었는데 야마시타 토모이사가 결혼을 냅다 하자는 거예요. 이시하라 사토미한테는 무슨 결혼이에요. 지금 강사로서 일도 있고 뉴욕에 가겠다는 꿈도 있고 그런데 갑자기 이걸 다 때려치고 결혼을 하자뇨.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시하라 사토미가 대차게 거절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5시부터 9시까지 나를 사랑한 스님이라고 했잖아요. 진짜 찐하게 사랑해요. 그녀가 마음을 돌리게 자기한테 시집을 오게 만들려고 진짜 무서울 수준의 집착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집착을 보는 것이 이 드라마의 포인트이자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하게 지금 말을 하진 않겠지만 끊임없는 구애면서 살짝의 집착을 섞은 그런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주니까 이시하라 사토미는 거기에 조금 흔들리기도 하고 결국엔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 두 사람은 뭔가 잘 될 듯한데 그 둘의 사랑을 방해하는 너무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방해 요소들을 넘으면서 진짜 믿음이 있는 연인으로 발전하여 나가는 그런 내용을 담은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살짝 좀 양아삐의 집착이 너무 과한데?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도 제가 원래는 한번 드라마를 보면 너무 오글거려도 좀 빠져들어서 보고 재밌게 보는 스타일인데 이거는 심한데? 이렇게까지 한다고? 하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이시하라 사토미의 팬의 입장에서 본 거잖아요. 그래서 좀 준코라는 캐릭터한테 되게 몰입을 하면서 보고 싶었고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야마시타 토모이사가 하는 행동이 조금 사랑보다는 그녀를 존중해주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좀 다시 볼 순 없는 드라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치만 제가 이 드라마를 끝까지 보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이시하라 사토미 때문이겠죠?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거 볼 거면 제가 조금 뇌를 빼놓고 보세요. 이 드라마를 이렇게 뭔가 좀 그냥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걸 왜 굳이 추천하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를 거의 일본 드라마를 보기 시작한 그 초창기에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일본 로맨스라고 하면은 이 드라마가 좀 바이블처럼 제 머리에 떠올라요. 그래서 일단 추천 목록에 넣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추천해주고 싶은 드라마는요, 퍼스트 러브 하츠코입니다. 제가 지난 추천 영상을 올리고 댓글에 어떤 분들이 좀 봐보셔라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보게 된 드라마예요. 이거는 2022년에 나왔고요. 이 드라마는 원작이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원작이 노래예요. 우타다 하카루라는 가수의 퍼스트 러브라는 노래가 원작이거든요. 그래서 이 드라마에 이 노래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첫사랑이라는 순수한 제목과는 다르게 청소년 관람 불가입니다.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주인공이 4명이 있습니다. 우선 노구치 야에 역을 맡은 성인 역과 아역이 있습니다. 성인 역은요, 마츠시마 히카르가 있고요. 아역으로는 야기 리카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미키 하루미치라는 남자 주인공을 맡은 성인 역과 아역이 있는데요. 성인 역으로는 사토 타케루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역으로는 키도 타이세이가 나옵니다. 이건 또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이기 때문에 넷플릭스에서만 감상이 가능합니다. 제가 여자 역을 야에, 남자 역을 하루미치라고 부를게요. 야에와 하루미치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귄 첫사랑 커플이에요. 그리고 야에는 외국에 가고 싶다는 꿈이 있고 언어도 적당히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인 반면에 하루미치라는 캐릭터는 꿈이 없어요. 꿈도 없고 그냥 야에만 그냥 무작정 좋아하는 그런 고등학생 남자인 거예요. 근데 이제 진로를 좀 정해야 될 때 야에가 군인 그 자위대 있잖아요. 자위대 포스터를 보면서 군인 멋있잖아 라고 한마디로 그냥 툭 던져요.
그렇게 하루미치의 꿈은 군인이 됩니다. 그 정도로 야예를 너무 좋아하고 너무 빠져있는 정말 그의 첫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첫사랑인 거죠. 대학생이 되어서도 두 사람은 변함이 없이 연인으로서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레스토랑에서 만났는데 둘이서 싸움을 하게 돼요. 하루미치가 화나가지고 야예한테 조금 막말을 막 하고 먼저 막 이렇게 뛰어서 도망가요. 조금 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그때 빵 하는 소리가 나요. 딱 보니까 야예가 교통사고에 당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야예의 엄마의 입장에서는 하루미치가 너무 미운 거예요. 분명히 자신의 딸을 지켜주겠다고 해서 막 데려가고 남자친구로서 막 해줄 것처럼 굴면서 야예를 혼자 두고 이런 사고를 당하게? 진짜 야예의 엄마 입장에서는 완전 단단히 뿔이 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야예를 한 번도 못 만나게 해요. 그 상태로 둘은 점점 멀어져서 성인이 됩니다. 근데 성인이 돼서 우연히 다시 만난 두 사람이에요. 이제 멀어질 대로 멀어진 두 사람이잖아요. 과연 다시 성인이 돼서도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요? 네, 이런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드라마가 구성이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1화부터 과거와 현재가 계속 교차로 나오고 그리고 정말 많은 아역 배우, 정말 많은 성인 배우가 나오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구별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보면은 아 얘가 누구지? 이거 지금 현재야? 아니면 과거야? 막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1화 넘기고 천천히 보시다 보면은 아 이런 내용이구나 하면서 점점 몰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드라마에 초반에 몰입을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성인 배우랑 아역 배우랑 너무 다르게 생겼어요. 그냥 진짜 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같은 사람이라고? 아 다른 사람인 거지? 막 이러면서 봤었어요. 그때는 좀 내용에 몰입을 했다기보단 이걸 이해하는 데 집중을 해서 드라마가 좀 재미가 없게 느껴졌나 봐요. 근데 이제 1, 2화 넘기고 좀 이해를 하면서 보니까 아 이런 내용이구나 하면서 이 드라마의 매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netflix 드라마가 나올 때마다 하는 말이지만 돈을 쓰면 티가 나요. 영상미가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미가 살짝 다들 슌지 감독의 러브레터 보신 분 계신가요? 러브레터 감성을 좀 현대판으로 찍은 듯한 느낌이에요. 이건 좀 재탕을 해도 좋을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고 뭔가 좋다 하면은 묵혀놨다가 겨울에 한번 다시 꺼내봐도 좋을 만한 그런 드라마입니다. 첫사랑, 로맨스 장르, 조금 잔잔한 분위기, 러브레터의 분위기 이런 분위기 좋아하신다면 정말 추천드려요. 네 번째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드라마는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이건 2016년에 나왔어요. 키리타니 미레이는 사쿠라이 미사키라는 캐릭터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남자 캐릭터가 총 3명이 나오는데요. 미우라 쇼에이는 시바사키 치아키라는 캐릭터를 맡았고요. 그리고 야마자키 켄토는 시바사키 카나타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노무라 슈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시바사키 토마라는 캐릭터가 나왔습니다. 이 세 사람의 성이 똑같죠? 맞습니다. 3명은 형제예요. 그리고 웨이브와 티빙, 왓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드라마를 찾으면서 정말 놀랐던 거는요. 이걸 찍고 키리타니 미레이랑 미우라 쇼에이가 실제 부부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저 일본 연예계 굉장히 좀 나름 빠삭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몰랐어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자,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능력 있는 파티시에인 키리타니 미레이는요. 무려 5성급의 호텔에서 일을 하는 파티시예요. 자기 일을 너무 사랑해서 몇 년 동안 연애도 하지 못하고 일에 집중을 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해고 통보를 받았으니까 백수로 살 수만 없잖아요. 막 다른 데 면접도 보고 막 케이크 만들어서 갖다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냥 직장을 구하긴 하는데 매번 이게 실패로 돌아갑니다. 키리타니 미레이가 레스토랑에서 막 술을 먹다가 화장실에 잠깐 가게 돼요. 근데 그 화장실에 앞불사 갇혀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마감 직전까지 아무도 도와주러 안 와. 그래서 마감 직전에 한 직원이 똑똑똑 손님 저 이제 마감 시간입니다 했는데 저 여기 갇혔어요 막 이랬어요. 갇혀가지고 도와주세요 했는데 문을 막 빵 부셔가지고 손님 괜찮으십니까? 하는 남자 주인공이 있었어요. 바로 미우라 쇼에이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미우라 쇼에이랑 키리타니 미레이는 아는 사이였습니다. 바로 키리타니 미레이가 도쿄에 오기 전에 짝사랑했던 첫사랑 선배인 거예요. 그래서 미우라 쇼에이가 여기서 보니 반갑다. 너 요즘 뭐하고 살아? 라고 해요. 근데 키리타니 미레이는 오랜만에 만난 내가 좋아했던 선배한테 저 요즘 KBS예요. 저 요즘 완전 개백수예요. 이럴 수 없잖아요. 저 그 5성급 호텔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선배가 너 그 5성급 호텔에서 일하니? 이랬는데 근데 오늘은 왜 뭐 파티시에 복장이 아니라 뭐 정장 같은 걸 입고 있어? 어디 포멀한 데 다녀온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키리타니 미레이가 어쩌지 하다가
아, 저 그게 지금 제가 있는 호텔이 부엌 리모델링, 주방 리모델링 하고 있어가지고 여름철에만 잠깐 쉬게 됐어요 라고 해요. 근데 이제 미우라 쇼헤이가 바닷마을에 열려고 준비하고 있던 레스토랑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미우라 쇼헤이는 능력 있는 레스토랑 프로듀서,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새 가게를 오픈하는데 키리타니 미레이한테 너 그러면은 이 새로 오픈할 가게에 와가지고 나랑 같이 살면서 파티시에로 일을 하지 않으련? 라고 하고 물어봐요. 키리타니 미레이는 눈이 커져서 나 4년 동안 아무랑도 사귀지 못했고 키스도 하지 못했는데 이 내가 좋아했던 선배가 나랑 같이 살자고? 오마이갓 이거 동거 제한 아니야? 이러면서 덥석 물어요. 그래서 그 바닷마을에 냅다 갔는데 알고 보니까 미우라 쇼헤이랑 키리타니 미레이만 사는 게 아니래요. 미우라 쇼헤이랑 그 세 형제 있잖아요. 야마자키 켄토도 있고 무슨 토마도 있고 걔네가 다 같이 사는 거였대요. 키리타니 미레이는 이 세 명의 남자와 함께 살면서 파티시에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야마자키 켄토가 키리타니 미레이를 깔봐도 너무 깔보는 거예요. 너 같은 게 무슨 파티시에야. 너가 만드는 케이크는 단 한 입도 먹어볼 생각 없어. 막 이런 제가 보기에는 그 아까 사토 타케루보다 얘가 더 마왕이거든요. 진짜 막말을 막 해요. 키리타니 미레이는 여기서 사랑을 좀 찾으려고 왔는데 사랑 찾기 전에 얘부터 인정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